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요, 정말로 오랜만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PD님한테 살짝 어떤 촬영인지 듣기는 했는데, 자, PD님, 오늘은 어떤 소싱과 관련된 촬영인가요?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예. 소싱 월드컵입니다. 이상형 월드컵 혹시 아세요, 대표님? 예, 알아요. 막, 둘 중에 하나 네, 선택하면 맞아요. 또,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다음 사람 나오고 막.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많이들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게임인데 그걸 이제 저희가 소싱 주제에 맞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재밌겠네요, 생각보다. 저희가 좀 재미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보면서 소싱 인사이트도 얻어보면은 좋지 않을까요? 긴 말하지 않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품들을 준비해왔는지 좀 기대가 되네요. 좀 어렵네요. 곧 6월이죠. 저는 절단 방지 장갑은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모기장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손 다치는 것을 방지하는 장갑은 꽤 많이 판매가 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작년 모델, 재작년 모델 분명 있을 건데 트래픽도 꾸준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트래픽 꾸준하다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상품이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가격이 무너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배임 방지 장갑으로 검색했을 때 보면은 정말 꾸준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검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그렇게 막 잘 되진 않을 거예요. 매출액도 그렇게 막 높지는 않죠. 근데 이제 모기장은 작년에 나왔던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올해 새롭게 나온 디자인 좀 괜찮고 올해 유행되는 게 나올 거란 말이죠. 모기장도 침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침대 위에 설치되는 그런 모기장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작년에 팔았던 걸 그대로 파는 사람보다는 올해 출시된 상품을 판매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라면 올해 처음 나온 것 중에 디자인이 예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우리 집에 어울릴 것 같고 요즘 인테리어에 맞는 모기장을 해놓는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모기장 같은 경우는 시즌에 엄청나게 판매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또 저관여 상품이다 보니까 지금 좀 갖고 와서 판매하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죠. 모기장을 보면요, 완전 계절 상품이죠. 그쵸? 자, 엄청나죠. 차라리 이때 새로운 모기장을 갖고 와서 한번 팔아보는 거 좋은데, 작년에 잘 팔리는 게 더 잘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로운 모기장을 뭐 1688이라든가 이런 데서 고민하시고 소싱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모기장만 파는 게 아니라 이게 저관여다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SKU를 여러 개 갖고 있어서 야외용도 할 수 있고 모기장의 다른 버전도 가지고 올 수 있고 해서 모기장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초보자들이 팔기에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기장 같은 경우는 진짜 트래픽이 터지기 때문에 상품 상세 페이지에 설치가 쉽다 이런 것을 조금 이야기해 주거나, 그 중에 가장 간편하고 그리고 혹은 보관이 쉽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해 주면서 한번쯤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모기장 같은 경우는 아웃도어 커뮤니티 있잖아요. 캠핑 커뮤니티에다가 얘기를 해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고 싶다 라고 해도 잘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모기장 선택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꽤 꾸준할걸요? 근데 기존의 호신용 3단봉이 단점이 뭐냐면 정말 위급시 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가지고 다닐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무겁기도 하고요. 그리고 펴질 때 완벽하게 펴지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능성으로 확실하게 보완이 된 상품이라고 한다면 호신용 3단봉은 사회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빵빵 터지는 그런 상품이 될 거고, 평상시에도 꾸준하게 팔리게 되는 상품이 될 거라고 봐요. 자,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3단봉 같은 경우는 한 달 검색 수가 7,200회 정도 돼요. 나쁘지 않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내내 꾸준해요. 3년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사실 적은 검색 수가 아닌데 아마 이때쯤에 신림동 칼부림 사건이 났던 시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묻지마 살인, 묻지마 칼부림 뭐 이런 거 나쁘지 않은 검색 수고 1년 내내 꾸준하게 팔 수 있다. 3단봉은 사실 내일 필요한 상품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구매 대행보다는 병행 수입에, 그러니까 브랜딩에 조금 더 어울린다는 게 좀 있죠. 3단봉 팔면서 뭐 글러브도 팔 수도 있고, 그리고 방검복을 팔 수도 있고, 선반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 필요한 것보다는 그래 뭐 가격이 좀 비싸니까 좀 저렴한 거 사야지, 그래도 한 일주일 기다린다고 한다면 구매 대행으로도 어쩌면 괜찮은 판매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노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구매 대행보다는 브랜딩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선반을 한번 볼게요. 그냥 선반으로 검색했을 때 63,700 정도가 나오네요. 장난 아니죠? 이게 훨씬 더 많은 트래픽이 있고요. 3년치를 했을 경우 보시면 엄청나죠? 꾸준하잖아요. 근데 이 선반의 단점은 뭐냐면 부피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부품을 조립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립이 되게 쉬워야 되는데 그런 소구점을 찾을 수 있는 상품을 소싱을 한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선반이 잘 팔리게 되면은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3단 선반, 2단 선반, 뭐 대나무 선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조금 확장을 해갖고 로봇 청소기 수납장, 약간 선반처럼 생겼잖아요. 그런 것도 디벨롭 할 수 있고요. 1인 가구를 위한 인테리어용 가구도 같이 판매할 수 있는, 저라면 이런 상품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해서 선반을 선택할 것 같아요. 물론 그 3단봉도 되게 좋아요. 대신에 그 봉이 위기 순간에 잘 펴져야 돼요. 그리고 가벼워야 돼요. 어찌됐건 간에 여성분들이 휴대하기 좋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반품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3단봉도 소싱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조잔디 카드 지갑 왠지 인조잔디는 관련된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깔아본 사람만이 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알지 않을까? 그래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인조잔디를 선택하겠습니다. 카드 지갑은 당연히 브랜드를 많이 사지 않을까요? 아무리 저렴한 걸 찾는다 하더라도 이름 없는 브랜드를 사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몽블랑이나 아무리 못해도 뭐 유니클로나 뭐 이런 데서 사지, 차라리. 아예 이름도 없는 중국에서 갖고 온 상품을 그냥 노브랜드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고, 여기다가 진짜 제품과 품질이 좋은지 눈으로 확인을 하고 거기다가 브랜딩을 해야겠죠. 케이스라든가. 그러면 인조잔디에 대한 수요를 한번 볼까요? 검색량 장난 아니에요.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많은 그 시기에 되게 많네요. 오히려 정말 추운 때는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인조잔디를 한번 팔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요거는 실내 운동장이라든가 인조잔디가 필요한 인테리어용이나 그런 쪽으로 아마 팔릴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 묶음으로 팔아야 되고 단위로 해야 되고 이런 SKU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요, 어떻게 파악하냐면요, 인조잔디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구성으로 파는지, 어떤 옵션들을 가지고 파는지,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도 유사하게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 사람들의 후기 있죠. 뭐 이런 점이 좀 아쉬웠어요, 조금 모자랐어요, 많이 나오는 컴플레인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로 상품화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잘 팔고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후기들을 유념히 한번 보세요. 물론 가구매도 있고 후기 작업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안 좋은 후기들은 일부러 후기를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없나? 품질적인 부분은 없나? 하면서 같이 보시면 돼요. 이건 인조잔디 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도 통하는 방법이고, 저라면 인조잔디 한번 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풀 제거기랑 단 우산이라고 해놨는데요, 저는 보풀 제거기는 안 합니다. 내년에 신박한 디자인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이게 보풀 제거기가 시즌 상품이잖아요. 니트를 겨울부터 입잖아요. 가을 겨울부터 봄까지.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서 가을 딱 넘어갈 때, 옷차림이 바뀔 때 보풀 제거기가 엄청 많이 팔려요. 한번 볼까요? 실제로 맞는지? 자, 3년치 한번 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9월, 10월 엄청 높죠? 9월, 10월, 11월 엄청 높죠? 근데 보풀 제거기가 제가 아는 셀러분들도 정말로 많이 했는데 가격이 많이 무너졌대요. 그리고 인증 허들이 되게 쉬운 상품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리테모에서도 이렇게 트래픽이 높은 상품들은 꽤 많이 들어오기도 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래픽이 굉장히 높아요. 11월 달에 11만, 작년 11월 달에 8만 9천, 이 정도로 검색량이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것들은 알리테모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저가용 상품이기 때문에 중국산 저렴한 거에 많이 밀려갖고 조금 못한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풀 제거기가 히트를 하게 됐어요. 그럼 다음 상품 뭐 하고 싶어요? 뭔가 스펙트럼 연결성이 조금 떨어지죠. 생각이 아예 안 나는데. 그쵸? 만약에 단우산이 뜨게 되면은 뭘 하고 싶어요? 양산도 할 수 있죠, 우양산도 할 수 있죠, 길이별로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위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요, 레인부츠도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확장성이 있잖아요, 이거는요. 근데 보풀 제거기 갑자기 의류 관리기로 나가기는 너무 좀 판이 커지잖아요. 그런 느낌을 볼 수 있겠죠. 저는 단우산 하겠습니다. 단우산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우산, 양산을 썼단 말이에요. 일조량이 되게 많아지고 날씨가 종잡을 수 없이, 오늘도 갑자기 비가 오죠. 그렇죠? 그리고 얼굴이 까매지는 거는 선크림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크림은 자외선만 막는 거야. 얼굴이 까매지는 걸 직접으로 막으려면 가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도 이제 우산을 들고 다녀요. 작년에 일본 WPC라는 양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어요. 양산 같은 경우도 진짜 괜찮아요. 한번 볼까요? 이것도 계절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오랜 기간을 커버리지 하고 있어요. 3년치 한번 볼게요. 일단
가장 안 팔리는 12월 달에도 43,000이야. 제일 많이 팔리는 게 9월이거든요. 8월, 9월. 이때는 37만. 작년에는 39만.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돼. 비수기라고 보기에도 너무나도 많이 팔리고 성수기에는 그냥 미쳤고, 근데 이게 잘 되면 종류를 확장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단우산, 양산 요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모기장하고 우산. 저는 우산이죠. 모기장이 짧은 기간밖에 못 파니까. 이게 어쨌든 모기장이 약간 여름에만 잘 팔릴 수 있는 시즌성 상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즌성 상품 소싱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즌이 끝나게 되면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매출이 빵으로 갈 정도로, 극단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스테디 상품을 좀 어느 정도 꾸려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시즌성 상품을 보너스 개념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둘 다 괜찮긴 한데 초보자들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저는 인조잔디 하겠습니다. 왜냐면 선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피가 있고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반품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부품 분실 이슈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품질이 괜찮은 것을 샘플로 확인을 한 다음에 인조잔디 갑니다. 네, 약간 선반은 확실히 부피도 크고 무거울 수도 있어서 예. 크무비 상품이라고 많이 네, 불리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 대표님이 만약에 이런 크무비 상품을 소싱을 한다면 어떤 점을 한번 체크해서 회전율이요. 정말 트래픽이 높은 상품이어야 돼요. 광고는 두 번째고, 광고도 잘 팔리는 상품에 광고를 해야지 날개 돋치 나가지, 만약에 계절성 상품이거나 뜨문뜨문 나가거나 수요가 많이 없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크무비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구매 대행으로 팔아야겠지. 주문 들어올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네, 저는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괜찮네. 이번에 좀 괜찮은데요? 우리가 한번 해볼까? 인조잔디 하겠습니다. 자, 인조잔디 한번 볼까요? 좀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팔리는 상품이라고? 의외의 것이 있네요. 예, 꽤 많아요. 그리고 또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셀러분들이 이거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온꿈사닷컴에서 수입땡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알려줬으니까. 지금 최종 선택된 게 인조잔디인데, 이 상품을 대표님은 어떤 소구점을 가지고 한번 판매를 해볼 것인가? 어떤 점을 소고점을 잡을까? 인조잔디가 필요한 그런 B2B를 좀 알아볼 것 같아요. 뭐 인테리어 업체일 수도 있고, 공동구매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쿠팡이나 G마켓, 옥션, 11번가 그런 쪽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류의 상품들은 11번가나 G마켓에서 좀 많이 팔리거든요. 그리고 도매국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려놓으면 또 누군가가 사갈 것 같고,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꽤 많이 팔리네요. 외부 유입을 많이 해야겠다. 시공법, 설치법, 뭐 초보자도 설치할 수 있고 DIY 할 수 있다 하면서 쇼츠를 만들어서 좀 해보거나, 그리고 상품 상세 페이지에는 진짜 이게 정말 어떻게 질이 좋은지도 한번 설명해주고, 그리고 벤치마킹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어떻게 마음속에 1등, 마음속에 꼴등 이런 것들 나오셨나요?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소싱이요, 좀 어려우면 어려운데 요즘에는 좋은 상품을 고르는 것도 어렵지만은 이거를 마케팅하는 것도 요즘 좀 어려워요. 그래서 둘 다 밸런싱을 갖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내가 이 상품을 선택했을 때는 어떻게 마케팅을 한번 해봐야지라는 것도 미리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아요. 예전처럼 쿠팡 CPC나 로켓그로스나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뭐 후기를 작업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팔리던 시즌은 끝났거든요. 내가 외부 트래픽도 끌어올 수 있어야 되고, 유튜브 공동구매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AI도 활용을 해서 하셔야지만 아이디어를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셀러분들이 주된 관심사가 소싱이다 보니까 저는 계속 소싱과 관련된 컨텐츠를 찍고 있네요. 이렇게 소싱 컨텐츠 오늘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말고도요, 제 재생 목록에 가면은 소싱 분석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더 많은 소싱과 관련된 내용들, 유익한 내용들 정말로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유익한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투트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